안녕하십니까. TV소프트 연구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우철입니다. 저는 앞전에 설명하셨던 대표님의 인터넷 UX에 대해서 2021년 IT 트렌드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렌드에 대한 의미와 두 번째는 2021년 IT 기술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10년 뒤에 2030년에 대한 그 UX에 대한 세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터넷 UX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트렌드는 예측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트렌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봤습니다. 트렌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의 트렌드를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85년도에 백투 더 퓨처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과거 30년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미래 30년에 가서 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때 2015년, 즉 지금부터 한 5년 전의 이야기인데 영화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호버보드가 나오는데요. 호버보드를 통해서 타는 이 모습은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렉서스가 이 호버보드를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한 2시간 정도 탈 수 있는데 원리는 자기부상 원리를 이용해서 이 그 차가 이렇게 뜨는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그 신발, 즉 그 미래의 신발은 저렇게 신발끈이 자동으로 조여지는 저 형태를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2015년도에 나이키가 이 신발을 만들어내고 한 100켤레 정도를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신발로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에 마이너리 리포트라는 영화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2054년도에 그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예지자가 꿈을 꾸면서 그 꿈속에 실제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이 살인사건을 톰 크루즈가 장갑을 끼고 제스처를 통해서 그 꿈속에 있는 살인사건에 대한 그 범인을 찾아내는 영상을 잠깐 나옵니다. 이 영상은 왠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 쓰고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죠. 두 번째 나온 영상은 이때 영화 속에서 이 톰 크루즈가 범인으로 연루가 돼서 도망가는 장면인데요. 이때 잘 보시면 그 쇼핑몰에서 그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광고를 합니다. 이때 정부는 이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앞으로 충분히 가능할 기술로 보입니다. 가트너는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매년마다 IT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트렌드를 매년 보면서 투비소프트가 앞으로 가야 될 UI, UX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게 됩니다. 투비소프트는 2017년도에 비욘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컨셉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컨셉이 2021년에 키스텝이라고 하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IT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트렌드는 누군가가 예측을 하고 그것을 따라하기가 수반되는 것이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인터넷 U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인터넷 UX는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 IT 기술 트렌드를 분석해 보겠는데요. UI의 발전사와 가트너 9대 전략 기술 속의 UX의 트렌드는 어떤 건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의 발전사는 1832년 머시너리 UI에서 시작해서 1970년도부터 커맨드 UI, 키보드가 시작되고 그래픽 UI가 되면서 터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음성인식이라든가 멀티터치, 제스처 인식, 이를 통해 내추럴 UI라고 하는 컨셉으로 UI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9대 전략 기술을 좀 보겠습니다. 가트너는 작년 말에 2021년도 기술 트렌드를 설명했는데 이 중에 4가지가 저희의 유사한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동 인터넷, 두 번째 토탈 경험, 세 번째 어디서나 운영, 네 번째 초자동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동 인터넷은 현재 있는 사물 인터넷에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가 패턴을 분석한 뒤에 행동 변화를 제시한 이후에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딘데 가면은 QR코드를 찍고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죠. 그리고 그 공간에 누군가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되면 여러분께 다시 노티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임시선별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죠. 이것 또한 행동 인터넷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의 한번 행동 인터넷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룰루랩의 루미니아
PM은 여기서는 그 화장품 판매를 하는데요. 이 피부 관리기를 통해서 사용자의 피부를 측정하고 이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를 판단한 이후에 여기에 맞는 화장품을 제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비랩의 AI 푸드 스캐너인데요. 여기서는 사진을 찍었을 때 음식의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얼마나 적절히 먹고 있는지 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DHD 환자를 위한 아킬리안 인터랙티브의 게임기인데요. 이는 FDA 승인을 받았으며 그 환자가 그 주의 결핍증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동 인터넷의 중요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토탈 경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탈 경험 전략은 멀티 경험, 고객 경험, 직업 경험, 사용자의 경험을 연결해 보다 통일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바일화, 가상화, 디지털화가 되면서 토탈 경험을 기업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현대자동차에서 네이버 제트, 제페토를 통해서 가상환경 속에 소나타 N을 시승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를 코로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속에서 청와대의 그 환경을 만들어서 일반 게이머들이 청와대에 좀 더 친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때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 내에서 많은 게이머들이 그 조 바이든의 방에 오면 그 QR코드를 주고 선물로 사인을 제시해주는 이런 형태로서 토탈 경험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Anywhere Operations라고 해서 어디서나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기업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지금은 사무실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예를 보면 현재 은행 같은 경우에 꼭 은행에 가야 돼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웹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모바일로도 그 은행 업무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디서나 운영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업무는 더 이상 사무실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어디서나 집에서 화상으로 또는 카페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디서나 운영이라고 트렌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초자동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초자동화는 최근에 RPA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AI와 ERP, 또 로우코드, 노코드, 또 머신러닝들이 결합되면서 초자동화를 요즘에 트렌드로 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원 온보딩도 있는데요. 직원이 입사해서 업무를 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자동화시켜서 빠르게 업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라든가 장비 세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주문을 하면 2, 30일 걸렸는데 최근에는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오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초자동화 기술을 통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예를 들면 고객의 데이터 업데이트도 하나의 사례인데 고객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나 하면 관련된 다양한 연관된 사이트의 정보도 다 갱신되는 것도 초자동화의 일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30년도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떠한 새로운 UX가 될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IT, 홈, 웍을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IT는 10년 뒤에는 빅데이터, 즉 여러분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는 다 디지털화 될 것이고 이를 통해 AI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학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oB를 통해서 사용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또는 제시해주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NUI는 점점 더 다양하게 진행해서 사용자가 디지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또한 드론 택시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은 이제 앞으로는 줌을 통해서만 업무를 보는 것들이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회의를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더 이상 사무실에 모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 오피스나 집에서 언제든지 어디서 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습한 로봇을 통해서 기업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좀 더 자동화되고 편리하게 만들어지면서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을 모두 총칭해서 인텔리전트 UX 월드라고 명명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수동형 UX가 능동형 UX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터치를 하고 지시했던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능동형 UX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투비소프트는 이런 능동형 UX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텔리전트 UX 전략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고민해왔던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인텔리전트 UX는 저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하려 합니다. 즉, 비욘드 스크린, 그리고 블럭스 UI, 인텔리전트 UI를 통해서 이 인텔리전트 UX의 최적화된 경험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욘드 스크린은 다양한 NUI들이 발전함에 따라 이것에 대한 다양한 결과물들을 커맨드 필터라고 하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발을 손쉽게 제공하려고 하고요. 퀵코드를 통한 블럭스 UI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커맨드 필터를 통해서 들어온 명령 의도를 판단해서 퀵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UI 블럭들과 그리고 데이터 블럭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된 서비스를 인텔리전트 UI가 쉽게 사용자에 맞는 맞춤형 UI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사용자가 행동했던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서 최적의 UI를 퀵코드에 통해서 나온 블럭 UI를 조합을 해서 서비스하게 되는 이 세 가지의 묶음을 통한 인텔리전트 UX를 서비스하려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비욘드 스크린은 현재는 넥사크롤 기반으로 해서 앞단에 다양한 NUI의 그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확장 가능하게 하고 그 확장 가능한 기능들이 커맨드 필터의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해 주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이를 단일 코드로 화면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컴포넌트라는 것을 저희가 서비스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컴포넌트들은 버튼, 콤보, 그리드, 차트 이런 것들이 음성으로 서비스하게 한다거나 또는 AR, VR을 통해서 입체적인 형태로 보여준다거나 또는 현재는 모바일 데스크탑에 지금처럼 유형을 보여줄 수도 있고 IoT 오브젝트를 통해서 제어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의 기능들이 비욘드 스크린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비욘드 스크린의 핵심 전략은 NUI는 전문 개발자들이 어댑팅을 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즉 넥사크롤 사용자들은 이 다양한 NUI에서 나오는 출력들을 가지고 손쉽게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기술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퀵코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UI 개발할 때 데이터와 화면을 연계해서 하나의 고정된 화면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희가 기대하는 퀵코드를 통해서 블록형 UI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즉 UI를 블록형 UI로 쪼개고 데이터를 모델로 서비스를 분류해냅니다. 그럼 이 둘은 필요에 따라 동쪽이 결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면들은 조회 화면과 그 결과를 출력하는 화면이 하나라고 한다면 이를 블록으로 쪼개내고 이것들이 인텔리전트 UI가 결합하면서 선택적으로 화면들이 조합될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형 UI를 많이 준비하게 되면요. 이를 통해서 인텔리전트 UI는 다음과 같이 기능을 할 것입니다. 우선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와 개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퀵코드를 통해서 블록형 UI 개발을 많이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예를 들어 오늘의 매출 상황을 보여줘라고 NUI를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인텔리전트 UI는 이 요구사항을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사용자의 분석을 통해서 매출 데이터를 인식하고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출력 UI에 대한 도출을 블록 UI와 결합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쓰고 있는 환경, 내가 PC를 쓰고 있을지, AR을 하고 있을지,
또는 음성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 즉 이 사람은 눈이 나쁘거나 또는 임원으로서 데이터를 차트로 본다거나 하는 학습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맞는 외출 상황을 최적화된 UI로 서비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투비는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인텔리스 UX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켓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서비스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SI 개발자는 현재 넥사크를 통해서 화면을 개발하고요. 또한 키코드 코어를 통해서 로우 코드 형태의 화면을 개발하고, 블록형 UI 개발자, 즉 나이 드는 개발자는 이 로우 코드를 위한 블록 UI 관련된 어댑터들을 개발해서 마켓에 서비스하기 시작합니다. 비개발자인 실무자는 그 노코드 개발 툴인 키코드 툴을 활용해서 디파인 런으로 화면을 개발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를 위한 기업의 서비스는 앱을 넥사크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NUI를 통한 사용자의 응답을 통해 화면을 서비스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지시하는 많은 행동들을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서 인텔리전트 UI가 이 사람에게 맞게 적합한 화면들을 마켓에서 UI를 생성해서 서비스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유니티나 앱마켓 등은 많은 에셋을 통해 생태계를 만들고 많은 성장하고 있듯이 투비도 이런 형태의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서 UI, UX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적 기대 효과가 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들, 디바이스는 많이 발전하고 유통이 될 것입니다. 이때 개발자는 여기에 맞춰서 일일이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개발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넥사큐로 기반의 비욘드 스크린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장비 위에 서비스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에셋을 통한 블록 UI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각 새로운 디바이스에, 각 새로운 환경에 최적의 UI를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UI는 인텔리전트 UI를 통해서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익숙한 형태, 편한 형태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똑같은 UI가 아니라 이 사람의 처한 상황, 이 사람의 특성에 맞는 폰트를 크게 보여준다거나, 이 사람은 차트를 본다거나, 이 사람은 그리드를 본다거나, 또는 이 사람 입력 화면을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학습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업무에 맞는 최적의 UI를, 블록형 UI를 추출해서 서비스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사용자는 내가 이동할 때 쓰는 모바일 또는 운전할 때 쓰는 차량에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업무를, 또는 사무실에서 앉았을 때 동일한 서비스, 업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한 모든 구현들은 넥사크를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실례를 한번 드리면, 기존에는 사물 인식은 제스처를 통해서 인식은 각각 하게 되고, 또 음성대로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 저희는 커맨드 필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게 얼마야라고 하는 시점에 영상은 이 지칭되는 사물을 인식할 것이고 목소리는 얼마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두 개를 커맨드 필터가 조합을 통해 최대한 의도와 그 행위를 판단합니다. 여기에 맞게 이 물건이 얼마인지를 결과를 내는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스크립트로 또는 비욘드 스크린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것을 위한 단기적인 또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려 합니다. 현재 넥사크로 N은, 이번에 출시되는 넥사크로 N에는 퀵코드 코어, 즉 로우코드 기반, 노코드를 하기 위한 로우코드 기반을 준비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앱스 컴포너를 통해서, 그 다음에 퀵코드 툴, 노코드 기반의 툴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퀵코드를 통한 블록스 UI의 완성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욘드 스크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욘드 스크린은 현재 WC300 프로젝트를 3년 동안 통해서 제스처 인식을 저희가 구현해냈고요. 음성은 그 결합을 통해서 구글이나 MS의 전문적인 음성 서비스를 통해 어댑팅화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IoT 인식 연동을 통하고 그리고 비욘드 스크린을 좀 더 개발 편의성을 좀 더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AR 기반 기술을 확보한 뒤에 AR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시점에 저희는 여기에 맞춰 제품을 상용화로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비욘드 스크린을 이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플레인 렉사크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좀 더 마켓을 만들고 그래서 생태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발전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IoT 쪽에서는 움직임이 UI가 아닌 IoT 플랫폼 쪽에서는 기기 위에 올라가는 연결되는 엣지 디바이스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도 저희도 개발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백본과 컴퓨터 비전, 예지 보전 서비스를 엣지 디바이스에 연결함으로써 엣지 디바이스 개발 환경을 최적화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면서 점진적으로 AI의 고도화를 통해서 지능한 UI 개발을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은 클라우드를 통한 구독형 서비스를 만들어서 온라인 개발 환경 그리고 파스 기반 환경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통해 우리의 인텔리전트 UX 전략을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올 넥사크로 N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넥사크로 N을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넥사크로 N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인텔리전트 UX를 구체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